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위고비라는 주사제 있죠? 위고비의 효과, 가성비를 2배 올리는 전략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걸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위고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가 되는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에서 만든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아가지고 체중을 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위고비를 맞으시는 분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관찰을 했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식단 조절 없이 그냥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은 그대로 드시면서 위고비만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고비는 식욕 억제보다는 혈당과 대사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이 병행돼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몸의 환경이 기전과 맞지 않으면 충분한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위고비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진료실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관찰했을 때는 가장 많은 반응은 초기에 오심, 그러니까 미식거리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하고 근데 이 부작용은 보통 한 2-3주 정도 내에 몸이 적응하면서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췌장염 등의 부작용은 사실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처음에 저용량으로 맞았을 때 복통이 있는 분들은 위고비를 맞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맞지 마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통이 온다는 거는 약간 췌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췌장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본인이 어떤 통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맞지 않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 중에서 수질암에 대해서는 맞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갑상선 수질암은 매우 드문 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환자분들이 본인이 수질암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갑상선 암 상태를 모르고 위고비를 맞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고비의 효과와 가성비를 동시에 올리는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저탄고지 식단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병행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간헐적 단식까지는 아니래도 저탄고지만 해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GLP-1은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탄고지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위고비의 GLP-1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2019년 당뇨 관련 저널에서 제2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치료 모델의 1년 효과 및 안정성, 공개성, 비무작위 대조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요. 저탄수화물 케톤 식단을 기반으로 해서 당뇨 환자들의 1년간 추적 관리 모델을 관찰을 했고 저탄고지를 하는 임상 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에게는 GLP-1 작용제, 그러니까 위고비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혈당과 체중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활수소는 떨어지고 과잉 분비가 억제가 되고 체중과 내장 지방은 감소가 돼서 인슐린 민감도는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 호모-IR 수치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단순 인슐린 분비 자극제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 전체를 조율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방향성이 같은 고탄수, 고혈당, 급격한 혈당을 올리는 식단이 아니라 저탄고지 식단, 그것이 아니래도 저탄수 식단만 같이 하셔도 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팩터들을 함께 모으면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고비는 설명서에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위고비는 식후 고혈당이 있을 때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정상 혈당 상태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낮을 때는 작용하지 않아서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의 과부하가 줄고 인슐린 분비 패턴이 정상화가 됩니다. 2021년 실제 임상 시험을 보면은 위고비를 68주간 사용한 대상군에서 공복 인슐린 수치와 호모-IR,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위고비가 가지고 있는 위 배출 지연 효과, 이것은 혈당 상승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 배출을 느리게 해서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사를 할 때 섬유소를 같이 많이 먹는 거와 야채를 많이 먹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의 급증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키톤식이 그다음에 저탄고지 식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은 맥락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고비를 맞을 때 인슐린 저항성 개선 측면에서 함께 복용하면 좋을 보조제들은 우리가 항노화, 항암, 항산화 제제로 알려져 있는 메트포르민, 당뇨약이지만 다항성 난소 증후군이나 체중 감소, 인슐린 저항성 이런 데도 쓰는 약이죠. 그리고 버버린이나 이노시톨, 여지 추출물, 크롬 같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보조제와 함께 위고비를 쓰게 되면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중을 조절하는 두 가지, 기초대사량의 증가, 또 하나는 인슐린의 감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잘 소비되지 않고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 피곤하고 밤낮이 막 바뀌어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위고비를 마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 감소를 통한 그런 기전으로 체중이 빠질 수가 있고 내장 지방이 빠질 수는 있으나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와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카르니틴,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비타민C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릴 수 있는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영양소들을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고비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내장 지방에는 환경 호르몬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환경 호르몬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건강의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스티렌, 농약 제초제, 벤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독소들인데요. 내장 지방이 주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몸의 환경 호르몬들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몸에 혈관 염증, 몸에 있는 혹이나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러지 이런 것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 안 좋은 것이죠. 근데 내장 지방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지용성 독소들의 저장 공간이 줄어들어서 이런 몸에 있는 지용성 독소들이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했지만 키톤 식이와 위고비를 병행하면 내장 지방이 감소가 돼서 여러분들의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을 위험하는 지용성 독소들이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면 내장 지방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분들에게는 이 독소들이 일시적으로 혈액 속으로 많이 배출이 돼서 일시적으로 혈액의 독소 농도가 높아졌다가 이후 배출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때는 GPT, GOT 같은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것은 해독할 수 없는 그런 내장 지방 상태로 있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독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간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몸에서 해독이 힘들었던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상태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고비와 암과의 관계를 좀 더 보게 되면요. 암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활용해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고비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인슐린 민감도 향상, 포도당 이용 억제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의존적인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포도당 흡수를 저하시키고 체중 감량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주로 일으키는 포도당을 끌어와서 현기성 대사를 하게 되는 와버그 이펙트, 와버그 효과를 진행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위고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 의존, 암의 대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위고비는 간접적으로 암세포의 포도당 이용 환경을 약화시켜서 성장 억제 가능성을 가집니다. 특히 암의 포도당 의존 대사를 억제시키고 암을 키울 수 있는 염증의 원인인 환경 호르몬들, 지용성 독소들을 배출시키고 이런 지용성 독소들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갑상선 전환장애, 말초 전환장애를 일으키는 독소들이 빠지게 되면 체온도 좀 올라가고 대사가 더 증진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산소 대사를 만들고 신진대 대사를 증가시켜서 암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는 암들에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 췌장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암이 걱정되거나 내가 내장 지방이 많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런 위고비나 트루리스티 같은 주사제를 활용하고 식단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보조제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암이 진행되는 것을 그런 대사를 좀 예방하고 더디게 해주는 역할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네이처지 자매지 중에 하나인 세포 사멸과 질병, 그러니까 Cell Death and Disease라는 저널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LP-1 수용체 작용제는, 그러니까 위고비는 고포도당 이용암에서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위고비는 단순 다이어트 목적뿐만 아니라 기전상 암과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고비는 여러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펜으로 4번을 맞게 한 달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4바퀴를 돌리면 한 번 맞을 분량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팁을 알려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용량이 더 세도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센 제재를 사서 그거를 2바퀴 내지는 3바퀴만 돌려서 맞으시면 한 펜 가지고 5번, 6번 맞는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위고비는 마법의 주사는 아니고 이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기전 이해와 추가적인 식단과 영양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은 상당히 유용한 건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식단, 보조제, 생활습관까지 바로 잡는다면 위고비가 건강, 체중, 비용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위고비를 좀 더 안심하고 또 가성비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심혈관 질환, 향후 생길 수 있는 혹의 증가 아니면 커짐, 암의 예방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전과 그런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닥터진이었습니다.